1월 20일, 오늘은 국제정치에서 정말 중요한 날입니다. 도널드 트럼프는 다보스 경제 포럼을 망치고 국제적 스캔들을 일으켰습니다. 다보스에서는 가자지구 평화협상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종결 회담이 취소됐습니다. 일부 유럽 지도자들과 블라디미르 젤렌스키는 도널드 트럼프와 대화할 주제가 없다고 판단해 경제 포럼 방문을 취소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본인도 우크라이나와의 전후 복구를 위한 8천억 달러 규모의 협정 서명을 취소했습니다. 오늘 트럼프는 배수진을 치기로 결정했고 나토 사무총장 마르크 류이터가 대안적인 안보 방안을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그린란드를 반드시 점령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인용하자면 돌아갈 길은 없다. 이로 인해 유럽은 미국과의 정보 교류를 갑자기 중단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도널드 트럼프는 미국 군사기지가 위치한 섬들을 모리셔스에 넘긴 영국을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트럼프는 예전엔 이 아이디어를 지지했지만 외교 절차를 무시하고 에마뉘엘 마크롱, 마르크 류이터와의 개인 서신을 공개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프랑스의 200% 관세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유엔 지도부도 다보스 방문을 취소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트럼프가 평화위원회라는 이름의 유엔 대안을 발표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누구를 위한 것인지는 불분명합니다. 유럽인들은 이미 이 클럽에 가입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대신 루카셴코는 이미 자신이 참여하겠다고 평화위원회에 가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모든 일은 단 하루 만에 있었습니다. 이제 함께 상황을 자세히 살펴보고 정리해 봅시다. 제 이름은 알렉세이 페치입니다. 함께 이 주제를 이야기해 봅시다. 하지만 시작하기 전에 이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이 영상 아래 여러분의 댓글도 남겨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제 텔레그램 채널 패치뉴스도 구독해 주세요. 채널 링크는 영상 설명란에 있고 거기서 실시간 속보를 올립니다. 이제 우크라이나 소식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워싱턴과 키예프는 서명 안 할 것입니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에서 이전에 계획했던 8천억 달러 규모의 우크라이나 전후 재건 협정은 체결되지 않았습니다. 이 문서에는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와 우크라이나 대통령 볼로디미르 젤렌스키가 서명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두 정상의 만남이 결국 취소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는 오늘 다보스에서 예정되어 있던 자신의 연설도 취소했습니다. 러시아의 테러 공격으로 인해 다시 한번 키예프의 절반 이상이 난방 없이 남겨졌고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가 외부 전력 공급에서 차단된 상황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국제원자력기구는 러시아의 행동으로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가 외부 전력선에서 차단됐다고 확인했습니다. 다시 협상 얘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젤렌스키는 언제든 변할 수 있지만 지금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악시오스에 따르면 다보스에서는 우크라이나 재건 협정 서명이 예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트럼프는 이번 포럼에서 그린란드와 평화위원회를 주요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악시오스는 트럼프와 젤렌스키의 만남 가능성은 열려 있지만 돌파구는 기대하지 않는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측에서는 사실 그 협정 자체가 아직 더 보완이 필요하고 애초에 서명할 생각도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는 젤렌스키가 더 강경한 입장을 보였고 경제 번영과 안전 보장이 중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모든 서류가 준비되어 있을 때만 다보스로 갈 준비가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만약 준비가 안 되어 있고 트럼프가 뭔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럼 굳이 갈 필요가 뭐가 있냐는 겁니다. 젤렌스키는 트럼프와의 만남이 우크라이나 강화와 전쟁 종식에 실질적 결과를 내야 하며 단순한 만남이어선 안 된다고 했습니다. 키이우는 12월 말에 경제 번영 계획을 발표했으며 이 계획이 우크라이나의 재건과 삶의 회복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계획은 전쟁이 끝난 후 10년 동안 8천억 달러의 투자가 필요할 것입니다. 중요한 점은 이 계획이 우크라이나인들만이 아니라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공동으로 개발한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처음에 볼로디미르 젤렌스키는 우크라이나인들과 유럽 국가들이 그린란드 섬에 군대를 파견한 것에 대한 관세 발표를 기대했습니다.
결국 도널드 트럼프는 우크라이나와 관련된 모든 협상을 뒷전으로 미뤘고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다보스에서 미국인들과 함께 유럽인들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안전보장과 유럽 자체의 안보 구조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기대되었습니다. 이후 도널드 트럼프의 특별대표 스티븐 비트코프와 제러드 쿠슈너가 푸틴과 협상을 위해 모스크바로 갈 예정이었습니다. 트럼프가 유럽인 젤렌스키와 협상하지 않겠지만 비트코프와 쿠슈너의 모스크바 방문은 여전히 예정돼 있습니다. 그곳에서 어떤 이야기를 나눌지 궁금합니다. 하지만 트럼프가 다보스에서 무엇을 대표하려는지 그가 결국 그곳에 가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진짜 난장판이 시작됩니다. 트럼프에겐 그린란드와 평화위원회 두 가지 주제만 있습니다. 그린란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월 20일 아침 트럼프는 나토 사무총장 마르크 류이터와 그린란드에 대해 논의했고 다보스에서 여러 관계자들과의 만남에 동의했으나 더는 물러설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린란드는 우리와 세계 안보에 필수적입니다. 라고 인용했습니다. 모두가 동의한 듯 보였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곧바로 트럼프는 마크롱에게 받은 개인 메시지를 공개했습니다. 이 행동은 외교와 의전을 무시하지만 도널드 트럼프는 이를 서슴지 않습니다. 이 대화에서 에마뉘엘 마크롱은 시리아와 이란 문제는 도널드 트럼프와 동의했지만 그린란드에 대한 그의 행동은 이해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에마뉘엘 마크롱은 다보스 포럼 다음 날 목요일에 G7 회의를 열고 우크라이나, 덴마크, 시리아, 러시아 초대를 제안했습니다. 에마뉘엘 마크롱은 도널드 트럼프에게 미국으로 돌아가기 전 목요일에 파리에서 점심 식사를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에마뉘엘 마크롱의 개인 서신에서 인용된 말입니다. 내 친구, 우리는 시리아와 이란에 대해 의견이 일치하지만 네가 그린란드에서 하는 일은 이해하지 못하겠어. 그러니까 에마뉘엘 마크롱은 도널드 트럼프에게 대화를 제안한 것입니다. 오늘 엘리제 궁은 마크롱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낸 메시지의 진위를 확인했습니다. 이 메시지에서 마크롱은 러시아가 참여하는 G7 정상회의를 1월 22일 파리에서 열자고 제안했습니다. 참고로 이는 12년 만에 처음으로 빅7 형식의 대화에 러시아인을 다시 초대하자는 제안입니다. 즉, 아이디어는 간단합니다. 트럼프가 정말 미쳐간다면 모두가 모여 솔직히 대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점은 에마뉘엘 마크롱의 제안이 나온 시점이 트럼프가 8개 유럽 국가의 상품에 관세를 부과한 것에 대해 유럽이 대응책을 고민하고 있을 때라는 것입니다. 그 나라들이 군인을 그린란드에 파견했는데 실제로는 이 13명 정도뿐입니다. 하지만 트럼프는 여전히 관세로 유럽연합이 그린란드 입장을 바꾸도록 압박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마크롱에 진정하고 대화하자 제안을 높이 평가했다고 생각하나요? 아니요. 트럼프는 프랑스 와인과 샴페인에 200%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마크롱이 트럼프의 회의에 참여를 거부한 것에 대해 트럼프는 마크롱이 곧 대통령직에서 물러날 것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 필요하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마크롱이 그 평화위원회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프랑스를 상대로 관세가 부과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참고로 그 평화위원회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이야기할 예정입니다. 논의할 내용이 좀 있습니다. 그 후 도널드 트럼프는 유럽인들에게 그린란드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 인공지능으로 생성된 이미지를 소셜 네트워크 트루스 소셜에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2025년 8월 18일 오벌 오피스에서 유럽 동맹국들과 트럼프가 만나는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배경에는 캐나다, 베네수엘라, 그린란드가 미국의 일부로 표시된 지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유럽인들에게 이 계획을 보여줬다는 식이었죠. 두 번째 그림엔 트럼프, JD 벤스, 마르코 루비오가 그린란드 2026년부터 미국 영토 표지판이 있는 곳에 서 있습니다. 이 모든 것도 모자라서 도널드 트럼프는 영국, 모리셔스, 그리고 미국의 군사기지 디에고 가르시아가 위치한 인도양의 차고스 제도까지 공격했습니다. 트럼프는 이것이 미국이 그린란드를 점령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역설적인 점, 그리고 개인적으로 도널드 트럼프의 정상적인 판단력을 의심하게 만드는 부분입니다. 이 이야기의 핵심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이전에 영국의 결정을 지지했다는 점입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미국 디에고 가르시아 기지의 안전을 보장하는 방법.
이건 도널드 트럼프의 말입니다. 그는 멋진 아이디어다, 넘겨라 라고 말합니다. 미국 디에고 가르시아 기지는 당연히 어디 가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트럼프는 같은 주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인용하자면 이건 충격적이다. 우리의 훌륭한 나토 동맹국인 영국이 아무런 나토의 이유도 없이 미국의 핵심 군사기지인 디에고 가르시아 섬을 모리셔스에 넘기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이 영국의 완전한 약함의 행위를 분명히 눈치챘다는 데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영국이 매우 중요한 땅을 넘기는 것은 엄청난 어리석음의 행위이며 이것이 그린란드를 우리가 반드시 획득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입니다. 다시 한번 분명히 하자면 도널드 트럼프는 영국이 섬을 넘기는 결정을 직접 지지했고 이것이 미국 군사기지의 안전에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것이 어리석음이고 약함의 표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이후 나토 사무총장 마르크 류터의 개인 메시지를 온라인에 공개하며 류터는 계속 아첨하고 있습니다. 여기 인용문이 있습니다. 대통령님, 도널드, 시리아에서의 업적은 정말 놀랍습니다. 저는 다보스에서 언론을 통해 가자와 우크라이나의 당신의 업적을 알리고 그린란드 문제 해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후 마크 류터는 도널드 트럼프에게 그린란드 문제 해결책을 제안합니다. 마크 류터의 제안은 1951년에 체결된 협정을 다루고 있는데 이 협정은 덴마크가 나토에 가입한 지 2년 후 미국과 덴마크 사이에 체결된 것입니다. 이 문서는 그린란드의 공동 방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냉전 시기부터 미국이 그 섬에 자국의 군사기지를 배치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곳에는 미국의 페투피크 공군기지가 주둔하고 있으며 현재 600명 이상의 인원이 배치되어 있고 이 중 약 200명은 미군 병사들입니다. 그리고 마르크 류터가 이렇게 말합니다. 들어보세요. 우리 이 협정을 다시 체결하고 그린란드 섬이 러시아인이나 중국인과 어떤 분야에서도 협력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을 추가합시다. 도널드 트럼프는 자신의 입장을 고수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섬은 반드시 미국의 것이 되어야 하며 그 외에 어떤 논의도 있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닙니다. 도널드 트럼프는 자신의 평화위원회를 대표해서 다보스로 향합니다. 그런데 이 평화위원회가 무엇일까요? 평화위원회란 무엇입니까? 이 주제는 이 유튜브 채널의 별도 영상에서 자세히 다루니 꼭 시청해 보세요. 그래서 도널드 트럼프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자신으로 대체하고 전 세계를 혼자서 통치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는 다보스에서 평화위원회가 가자 지구뿐 아니라 전 세계 평화를 위해 만들어졌다고 선언할 예정입니다. 백악관 관리의 인용문입니다. 자, 이제 목요일인 1월 22일에 평화위원회 설립과 그 헌장 서명에 대한 공식 발표가 예정되어 있으며 도널드 트럼프가 이 기구를 이끌 예정입니다. 또한 헌장은 오직 그에게만 모든 절대적 결정에 거부권을 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유럽인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그들이 지난 10월 샤르멜 셰이크에서 서명하고 동의했던 내용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시죠? 그곳에서 회의가 열렸고 유럽인, 지역국가, 미국인, 이스라엘인, 하마스 대표까지 참석했습니다. 그들은 이를 평화 정상회담이라 불렀고 이후 가자 지구 임시평화위원회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이제 도널드 트럼프는 전 세계에 이것을 확산시키고 유엔을 해산해 도널드 트럼프 평화위원회를 만들겠다고 말합니다. 유럽인들도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서는 다른 내용이 논의됐고 트럼프가 평화위원회 단독 수장이거나 모든 결정을 혼자 내린다는 얘기는 없었습니다. 프랑스는 이미 평화위원회 참여를 공개적으로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상기시켜드리자면 이 평화위원회의 상임 이사국들은 10억 달러의 분담금을 내야 한다는 점도 있습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영국, 독일, 네덜란드, 스웨덴, 캐나다도 트럼프의 제안을 거절할 예정이며 다보스에서 열리는 서명식에도 참석하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이 평화위원회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힌 나라는 이스라엘조차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반면 아르헨티나, 모로코, 카타르, 인도네시아, 벨라루스와 같은 나라들은 이 평화위원회에 참여하기로 동의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는 중국과 아프리카를 제외한 58명 정상 만 위원회에 초대했습니다. 어제 목요일 다보스에서는 논란이 예상됩니다.
유럽 국가들이 유엔 대안에 동의하지 않고 그린란드 관련 갈등도 있기 때문입니다. 덴마크는 그린란드 문제로 대표단의 다보스 방문을 취소했고 유엔 사무총장 안토니오 구테우스도 감기로 다보스 방문을 취소했습니다. 여러분도 생각해보세요. 트럼프가 가짜 유엔을 발표할 때 어떻게 보일지요? 트럼프는 결국 다보스 세계경제포럼을 자신의 축제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 중단과 같은 정말 중요한 문제들은 이제는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을 줄이겠습니다. 여러분의 의견과 결론을 이 영상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고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 그리고 좋아요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 이 유튜브 채널의 활동을 지원하고 싶으시다면 이 영상 설명에 있는 링크와 계좌 정보를 통해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모두 건강하세요.